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고객 융합 분석과 이제 지역 융합 분석에 이어서 카드 매출 분석과 이제 실수요자 분석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 분석 메뉴는 이제 KCB의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뉴는 아니고요. BC카드 데이터를 KCB에서 구매를 해와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메뉴를 구성해서 제공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주요 역세권 동향부터 개인카드 소비 고객 특성 분석까지 4가지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은 보통 이제 카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상권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이라고 하면은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쭉 다 그 해당 지역을 강남역 상권이라고 보통 규정을 짓고 있는데, K아틀라스에서는 원하시는 지점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요 역세권 동향 같은 메뉴에서는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지역의 주요한 역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해당 지역의 K블록 단위로 주요 역세권을 설정해 놓은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 해당 역세권의 가맹점 수라든지 그리고 이용 금액에 대한 카드 이용 금액이죠.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라든지 고객수 데이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심 지역 현황 분석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K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세세하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시군구 혹은 이제 읍면동 단위 크게 이제 지역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지점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역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1번, 12번 출구 쪽에 있는 데이터만 따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딱 그 해당 지역의 블럭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고객 구분에서는 전체 카드인지 아니면 개인별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전체를 하고요. 업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음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분석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11번, 12번 출구에 이제 4가지 블럭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맹점 수, 이용 금액, 이용 건수, 이용 고객 수 별로 색깔 진하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지도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법례 제공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가맹점 수, 이용 금액, 그리고 이용 건수, 이용 고객 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하시는 딱 지점만을 선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카드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상권이 법인카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지 아니면은 개인카드 사용량이 많은 곳인지에 따라서 이제 주거지 인근의 상권인지 아니면은 오피스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 상권인지 그러한 데이터들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업종 분석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강남역 11번, 12번 출구에 4개 블럭을 동일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을 4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석 항목 설정에서 중분류까지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성으로 개인 카드, 법인 카드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건지 혹은 주중이나 주말 아니면 시간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주중, 주말 선택을 하고 이용 금액부터 건당 이용 단가까지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설정 완료를 누르고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 금액부터 그리고 건당 이용 단가까지 동일하게 이제 선택함에 따라서 우측 하단의 법례가 바뀌고요. 그리고 지도상에서도 색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중과 주말을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에 따른 데이터도 지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휴일 그리고 평일 기준으로 어떠한 요일에 카드 이용 금액이 많은지, 건수가 많은지, 고객이 많은지, 이용 단가가 많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일 기준에 이용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카드 사용량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틱스 부분을 누르면은 과거점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선택한 지역의 상위 동,
상위 9, 그리고 상위 C와 전국 단위로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 금액부터 건수, 고객수, 단가까지 모두 비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카드 소비 고객 특성 분석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강남역의 11번, 12번 출구 쪽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4개의 블럭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설정하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음식 쪽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별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 여성 모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여성만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여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원하시는 연령대를 쭉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성은 주중, 주말 기준으로 볼 건지 시간대로 볼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데이터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설정 완료 후에 분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주중, 주말 기준으로 이용 금액부터 이용 단가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총 합계 부분이고요. 하단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카드 이용 금액과 건수, 고객수, 이용 단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상권이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인지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인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권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에서 이용하는 상권인지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점을 원하시는 지점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메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끝에 있는 부동산 실수요자 분석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분석 메뉴는 KCB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금융 데이터와 그리고 등기부 데이터를 융합을 해가지고 실제 아파트를 구매한 구매자 대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메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모수가 충분한 반포자의 아파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조건에는 연령대, 그리고 인구수와 연소득금액, 그리고 부동산 보유 건수를 선택을 하고 설정 완료 후에 분석하기를 눌러보시면 이 지금 반포자의 같은 기준으로 자가 거주 비율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63%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자 기준으로 이 반포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100명이라고 쳤을 때 그 100명 중에 63명은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37명은 다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고 보시면 되시죠. 투자 수요와 이제 실거주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집계 대상이 지금 4,265명이 나오는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가 좀 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세대수보다 좀 계약자가 높게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계약, 보통 이제 집을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아닌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집계가 된 수치라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연령대별로 이 아파트를 보유한 인구수, 그리고 연소득금액, 부동산 보유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20세 미만에 지금 인구수는 안 나와 있고 연소득 금액과 보유 건수가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구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5명 이하는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거고요. 지금 굉장한 금수저죠. 비거주자, 이 반포자를 소유한 20대 미만의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세 미만에서도 비거주자는 인구수 이제 20명이 잡히고요. 연소득 금액은 3,600만 원. 3,600을 버는 사람이 반포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증여로 혹은 이제 상속으로 받은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 중에서는 5명 미만의 인원이 있고요. 이 사람들 역시 연소득은 4천만 원 미만. 그리고 30, 40대에는 비거주자는 157명, 실거주자는 146명. 여기서부터 이제 연소득 금액이 억 단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 건수는 1.36개, 1.3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50, 60대에서는 보시면은 비거주자, 투자 수요죠. 이 사람들의 인당 부동산 보유 건수는 평균 2.34개로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 금액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애널리틱스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비거주자, 투자 수요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읍면 동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초, 강남, 인천, 연수, 송도죠. 대부분 주변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반포자의 아파트를 구매한 다음에 세를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구매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등포구 여의동에 가장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반포일동, 역삼일동, 명동 순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실소유자 분석은 선택한 단지의 이제 자가 거주 비율부터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유니크하게 데이터를 활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K아틀라스의 주요 메뉴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K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114의 이제 월간 동향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직업군이라든지 연소득 금액, 그리고 선택한 지역의 유입 인구에 대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앞서 보셨던 저희 아틀라스의 고객 융합 분석과 지역 융합 분석의 이제 이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자가 임대 비율, 방금 보셨던 실소유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한 차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분양성 평가에 들어가는 수급 동향에서 통근 현황과 전입 비율 역시 아틀라스에 있는 지역 융합 분석의 통근 분석과 이주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구성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아틀라스 데이터는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의 뭐 랩스 솔루션이나 뭐 기타 이제 플랫폼에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고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보고서의 두세 페이지 정도를 작성해 주신다면 그게 굉장히 특장점이 되어 가지고 타 보고서와는 차별화된 보고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틀라스를 이제 활용해 보신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차트도 구성해 보시고 보고서도 제작해 보신다면 아틀라스의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